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호라이즌에서 새롭게 출시된 MCPX BL2라는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MCPX BL2, 기존작 MCPX BL이라는 게 있었고, 그전에는 이제 MCPX라는 게 있었죠. 요즘에는 지금 아직 현재 판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MCPS 모델이 있습니다. 그 S 모델과는 확연하게 다른 업그레이드된 사양의 모델인데요. 모터는 브러시리스 사양의 이제 그 헬기의 시스템은 요즘 시스템을 가지고 재탄생했다고 하네요. 일단은 기체는 이렇게 RTF 쪽은 없고 BNF 제품만 이렇게 출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BNF라고 그러면 조종기를 또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조종기는 컴퓨터 조종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DX6E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IX20 모델까지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기체를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를 이렇게 오픈을 하니까 기체가 이렇게 딱 한 대가 들어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일단 구성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기체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공지 안에는 매뉴얼과 여분의 파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매뉴얼, 그 다음에 여분의 파트, 그리고 간단하게 정비를 하거나 수리를 할 수 있는 공구까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기종을 갖고 이제 조종기만 있으시다면 이제 배터리랑 충전기 충전해서 바로 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2셀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2셀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정품 배터리로는 2셀에 7.4V 280mAh 30C짜리가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따로 이제 그 사제용 배터리로 판매되고 있는 이 300mAh짜리 또 배터리가 있더라고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또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둘 다 배터리 어떤 걸 사용하셔도 사용은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 단지 충전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전용 충전 케이블이 필요하거나 전용 충전기가 필요로 합니다. 그거는 이제 판매처에다 문의를 하시면은 좀 안내가 좀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배터리는 이 정도로만 하고, 헬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속속들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파트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 메인 프레임이라던가 내지는 서버 그런 것들 또는 헤드 이런 것들은 이제 차이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생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속속들이 보면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바디를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사이즈는 이제 제가 손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기럭지가 뒤쪽으로 좀 많이 길어져서 사이즈가 좀 크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앞에 메인보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신형 기체인 만큼 요즘 메인보드로 바뀌었고,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노 CPS에 들어가 있는 애랑 사이즈가 동일한 서버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날개 사이즈라던가 그런 거는 MCPS보다는 좀 더 넓고 큰 것 같은 느낌이 있고, 헤드 같은 경우도 더 튼실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헤드랑 수화시 플레이트 이런 것들은 기존 짝들을 이제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메인 프레임은 새로 디자인된 이제 제품으로 MCPX BL2용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앞쪽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뒤쪽에 스펀지 테이프 양면으로 이렇게 완충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체의 이 스키드, 랜딩 스키드도 이제 새롭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크게 변경된 건 이 테일 쪽 모터인데요. 테일 쪽 모터가 기존에는 그 코어리스 모터 같이 이렇게 작은 모터로 브러시리스가 장착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통돌이 모터라고 하죠. 아웃러너 모터로 이제 테일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붐대는 이제 굵기로 봐서는 기존작 BL 시리즈들 걔네들하고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제가 BL 기존 BL1이죠. 그 원 기종을 확실하게 보지는 못했으나, 확실하게 그때 파트를 이제 일부 사용을 해서 새롭게 재탄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가 여분으로 들어있는 걸 확인을 해보니까 메인 블레이드가 한 대분이 더 들어있고 테일 블레이드도 하나가 더 들어있습니다. 캐노피에 들어가는 그 고무 아일렛도
한 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피치 로드가 2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 드라이버와 1.5mm짜리 기역자 렌즈가 2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문으로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차근차근히 다음 시간에는 세팅하는 영상을 찍어 올려서 이 매뉴얼을 굳이 보지 않으셔도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지금 판매되는 금액이 이제 생각 이외로 저렴해요. 10만원, 20만원 초반대의 금액을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MCP-S 모델과 BL 모델 이 두 가지는 서로 성능이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한 비행하는 데도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BL이 오히려 안 맞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파워가 너무 세기 때문에 오히려 실내에서 띄우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실외에서 비행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바람을 또 이겨낼 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MCP-S 모델을 하실 경우에는 실내에서 띄우는 빈도가 많다. 그러면 MCP-S. 그 다음에 실내인데도 공간이 크다면은 BL2를 선호하시겠지만은 실내의 공간이 협소하다면은 잘못하면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출력의 헬기인 만큼 실외 또는 넓은 장소, 실내 이런 곳에서 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평균적으로 비행 시간은 거의 한 6분 정도 비행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3D 기준에서 이 호라이즌에서 이제 제공되는 시간은 평균 4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4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왜 6분이라고 했냐면, 일반적으로 초보자분들께서 이걸로 연습을 하시게 되면 떴다 내렸다를 반복을 많이 하시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6분 이상도 가요, 사실은.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모터가 구동이 돼서 평범하게 사용하신다 그러면 6분 정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6분 비행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조종기는 이제 어떤 컴퓨터 시스템만 들어가 있다면 어떤 스펙트럼 조종기든지 간에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DX-E 모델은 지금 현재 데이터가 업로드가 됐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을 해서 안내를 드리고요. DX-E 이상 6E 모델부터 IX20 모델까지는 모든 데이터들이 현재 스펙트럼 홈페이지에서도 이제 제공을 되고 있고, 또한 저희가 이제 영상을 찍을 때 나중에 그 세팅하는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체 시스템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한 모든 세팅이 완료됐을 때 그 NCP-S2 모델처럼 Z 스테빌리티라고 해서 뜨고 내리고가 민감한 거를 잡아주는 그 모드가 있습니다. 동일하게요. 그 다음에 플라이트 모드 1으로 바꾸게 되면은 Z 스테빌리티 위아래로 뜨는 것만 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급자나 중급자 모드로 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크게 상관없으나 초급자 모델이 이제 완전 처음 헬기를 비행하시는 분들도 입문할 수 있는 좋은 기능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멀 모드와 플라이트 모드 1,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Z 스테빌리티, 그 다음에 플라이트 모드 1이 그냥 스테빌리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체가 기우는 걸 자체적으로 제한을 해서 뒤집어지거나 어느 한쪽으로 쓰러져서 완전히 엎어지는 거를 막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즉 초보자가 그냥 비행을 해도 이제 드론처럼 편하게 비행을 할 수 있는 헬기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플라이트 모드 2로 하게 되면은 배면으로 해서 3D 비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초보자가 입문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갈고 닦은 실력이 있으시다면 배면을 입문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기체라고 볼 것 같습니다. 네. 해서 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나노 시리즈나 이 마이크로 시리즈 요 사이즈들의 이제 특장점, 파손율이 이제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파손이 됐다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수리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점으로 비행을 하시는 거고, 또한 상급자가 아니라 중급자에서 상급자로 넘어가는 기준에서는 3D를 하시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시 이걸로 연습을 할 수도 있는 어떠한 나중에를 생각하는 시뮬레이션 대신에 더욱더 나중을 생각해서 이제 대형 기체를 보호용, 그러니까 내가 처음 해보는 거를 해본다라는 기준에서는 이런 헬기로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브러시리스지 않은 기체들, 나노 CPS2, 그 다음에 MCP-S 모델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3D를 비행을 하시려고 해도 이제 파워가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초보자분들께서 3D를 처음 입문할 때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기체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걸로 기체를 세팅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올려드릴 겁니다. 즉 DX 시리즈와 IX 시리즈 두 가지로 빠른 시스템을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